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고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말이지만 나들이를 좀 삼가하시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이 비 피해들도 있는 만큼 꼭 조심하시고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변함없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 찬 상태고요. 임영웅님 역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열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아마 이 첫 소식부터 신나실 것 같은데요. 임영웅님의 첫 자작곡이었던 런던보이가요, 바로 2천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의 4K 유튜브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이 2천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우리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고 생각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2천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더 트롯쇼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수개월 동안 트롯곡으로 치부되면서 1위에 올라가 있었던 후보곡이었죠. 참 그 황당무계한 방송사의 횡포를 보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우리 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난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겠구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편협한 시각, 왜 임영웅님이 자신의 임영웅 101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을 내가 한번 없애보고 싶다. 그 편견의 벽에 부딪혀보고 싶다.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아이돌 가수가 트롯곡을 부른다라고 하면요,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런데 트롯을 불렀던 임영웅님이나 다른 트롯 가수들이 발라드라던가 댄스라던가 힙합 노래를 부르게 되면 굉장히 편협된 시각이 여전히 사회에 존재를 하고, 사실 이건 대중들의 시선보다도 방송가에서 더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수 임영웅, 대중가수 임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트로트 가수 이렇게 부르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이미 런던보이 때 임영웅님은 싱어송라이터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것도 트롯이 아니라 메탈, 락 장르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을 여전히 트롯 가수라고 치부하는 안티들은 그러려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라던가 전문기관에서 여전히 임영웅님을 트롯 가수로 치부하는 건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자작곡이자, 어찌 보면 나는 이제 트롯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노래로 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결정타였던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 곡인 런던보이가 이렇게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이 2천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건 우리에겐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영상에도 댓글에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임영웅 띄고 런던보이 2천만 돌파 축하합니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 댓글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 때나 막 많이 달 수는 없잖아요. 특히 소시 채널은 평균 한 40개 정도밖에 댓글이 안 달리기 때문에 적어도 이럴 때만큼은 우리 소천사님들이 영상만 보고 나가지 마시고 임영웅님에게 축하한다라는 의미 겸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런던보이 라이브 클립 영상도 이제 곧 400만 조회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볼 땐 1000만 뷰를 결국 돌파해서 굉장히 기쁜 쾌거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 주지 않을까. 근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22세 바리톤의 오픈마이크, 30 즈음에 임영웅과 다른 감성? 자, 22세의 바리톤,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한 분 같아요. 이분이 30 즈음의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김태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채널A 방송에서 오픈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 코너에 등장을 해서 30 즈음에를 불렀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임영웅과 다른 감성. 사실 30 즈음의 노래는 이미 예전부터 엄청 많이 불려왔던 노래이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니라 원곡자인 김광석님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신기한 게 이 30쯤에도 그렇고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도 그렇고요. 대부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버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30쯤에는 김광석님이 부른 노래가 더 유명하니 김광석님과 다른 감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임영웅과 다른 감성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만 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르의 한계를 이미 임영웅님은 꿰뚫고 난 뒤다. 이 30쯤에라는 포크송 노래도 임영웅님이 불렀을 때는 더욱더 다른 감성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에서조차 이 노래를 표현할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향력이 여기까지 번져나갑니다. 계속된 폭우, 기부, 결방, 애도로 힘을 모으는 연예계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얼굴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기사를 보니 이렇습니다. 계속된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예계가 결방과 기부로 힘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이 엄청난 기부 파워, 특히나 가수 임영웅은 팬클럽 영웅실의 이름으로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사랑의 열매 기부했는데 팬클럽 영웅실에 역시 4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라고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이런 기사들이요.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얼마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어제 저녁 새벽에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임영웅 향하는 팬심, 축구인들도 사랑하는 가수. 그리고 이천수 선수가 이렇게 제목에 적혀져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어제 방송된 KBS 2채널 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이천수 선수가 등장을 해서 자신의 어머님과 장모님과 함께 효도 투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엄마도 임영웅 왕팬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천수의 어머니는 아직 멀었냐? 라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천수 선수는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다 라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틉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얼마 전에 FC 서울 가서 식사했다. 축구인들도 사랑하는 친구다. 라고 말을 하자 장모님이 깜짝 놀랍게도 나도 임영웅 팬이다. 너무 좋아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천수 선수의 어머님도 엄마 노래도 좀 좋아해라. 라고 서운해 했습니다. 아마 이천수 선수의 어머님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영상 장면으로 보면 어머, 히어로 노래잖아. 임영웅 씨가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 시축 당시에 45,000명의 관중을 기록했고 축구 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임영웅의 레전드 시축 자료 영상이 쫙 나오고요. 그러면서 축구인들도 사랑하는 가수가 바로 임영웅이다. 그러자 장모님도 엄마도
임영웅 왕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천우 선수의 어머니가 엄마 노래도 좀 좋아해라 이렇게 우프게 이 방송 장면이 지나갔는데, 야, 놀랍죠? 이 살림하는 남자들 아시다시피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되던 그 시간대에 잠시 휴방을 했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KBS와 임영웅님이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는지를 요 사례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알 수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임영웅님의 이 이야기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주우재 씨와 그리고 유재석님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왔던 놀면 뭐하니 방송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이때 임영웅님의 노래를 선곡해서 모두가 행복했었다. 요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주우재 씨가 자꾸 다른 노래를 선곡했는데 이 버스를 함께 타신 어머님들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틀어서 다 같이 떼창을 했었던 그런 장면도 연출을 해냈는데, 자, 이렇게 많은 공중파 예능방송 프로그램, 이때도 놀면 뭐하니는 사실 아시다시피 MBC 예능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표 간판 예능이죠. 뭐 유재석 님이 나오니까는 이거는 말을 다 한 거랑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에 나온 이천수 선수가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장모님도 팬심을 고백하고, 사실 이천수 선수가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에 대해서 극찬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 당시 때 영상의 조회수만 45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반응을 일으켰고,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유튜브의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요번 축구 연기 때문에도 정말 많은 축구 팬들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축구인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유튜버들과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굉장히 빠졌다라는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대중들을 통해 임영웅님의 웅며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간접 등장만이 아니라 굉장히 회자가 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영상인지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다시피 이 미스터 트롯 때 결승 때 이 투표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방송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제 방송이 종료되고 있는 이 백스테이지에서 이 어머님하고 할머님이 김성준님을 마주치니까 아이고 애쓰셨다라고 할머님이 인사를 했고, 김성준님이 발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할머님이 오히려 아니다 애쓰셨다 아이고 한번 안아봐야지 이러면서 안아주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당시 때 얼마나 할머님과 어머님이 애가 탔겠습니까? 이 결과 발표가 빨리 나야 마음이 속 후련할 텐데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방송사고가 나지 않게 잘 대처했던 김성준님을 오히려 할머님이 안아줬던 이 장면을 보고 많은 팬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아쉬운 마음이셨을 텐데 오히려 김성준님에게 애쓰셨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에서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그렇게 참으로 인성 바른 사람인지 정말 공감되는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소천사님들도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남다. 이 얘기가 딱 맞지 않나 싶어요. 그 가수의 그 팬처럼 그 가수의 그 할머니답다. 그 할머님답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손에서 자란 임영웅님이다 보니 그렇게 슈퍼스타가 됐음에도 바른 인성과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얼마나 눈부신지 뉴스 기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축하할 일이 시작부터 터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방법 중에는요, 뭐 제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브랜드 평판 지수를 위한 댓글 활동, 나아가서는 음원 스밍, 그리고 유튜브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와 영상을 전부 다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자작곡 그리고 신곡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임영웅님의 공식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영상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01만 조회수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모이고 모여서 이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도 1000만 뷰가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죠? 내려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 예술단에서도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3주 내에 커버했고, 가야금 버전도 있고요. 다양한 버전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가 유튜브 내에서도 널리 번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 조회수가 드디어 1000만 조회수를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제대로 입증과 증명을 해주셨다. 그 가운데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를 증명이라도 또 한 번 하듯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화하는 임영웅 팬덤, 새로운 나눔 실행력을 만든다. 물론 이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이 수억 원을 기부한 엄청난 명실상부 가요계 최대의 선한 영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제목 자체, 타이틀 자체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영웅시대라는 팬덤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맞는 말이죠. 진화하는 임영웅 팬덤. 가수 임영웅과 그를 응원하는 팬들이 빚어낸 선한 영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그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 적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상태인데, 자, 보시면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기대 반, 피로 반, 미스트롯3 과연 새로운 스타가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TV조선이 미스트롯3 런칭을 확정 지으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미스트롯 시즌3에 제2의 송가인, 제2의 양지은을 찾을 수 있을까?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까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 송가인, 양지은, 미스터트롯 1, 미스트롯 1, 미스트롯 2. 자, 이 프로그램들의 1등 진들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미스트롯 3 런칭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벌써 5번째 트롯 오디션이다 라고 합니다. 궁금증과 기대감이 컸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반응이 엇갈린다 라고 합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주류에 해당되고 있었던 트로트를 오디션과 접목하여 주류 무대, 메이저 무대로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그 성공 이유가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트로트가 중년층, 노년층만 듣는 노래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면서 2030 세대도 즐길 수 있는 장르라고 확인시켜준 거죠. 이후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장르가 되었고 아이돌 못지않은 젊은 층의 팬덤이 형성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고 나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공하니까 각 방송사에선 비슷한 형태의 오디션들을 줄줄이 내놓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돌이 아닌 트로트로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보여줬지만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도 TV조선의 미스트롯 시리즈는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배출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미스트롯 3의 런칭을 확정짓고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미스트롯 3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시청자들이 지적했었던 여러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트로트 오디션에선 특정 참가자에게만
분량을 몰아주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죠. 미스터 트롯2 때는 박지현 씨, 불타는 토론맨에서는 황영우. 자, 이런 특정 가수들에게만 분량을 몰아준다라는 지적이 트롯 오디션 전체에 걸쳐 나왔습니다. 예고편에선 나왔지만 본방에서는 무대가 나오지 않아 이른바 통편집 논란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청자의 주목을 끌고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참가자들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주는 진정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논란을 낳는 편집은 지양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참가자들의 과거사 논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거는 서혜진 PD의 불타는 토론맨의 황영우 씨를 말하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참가자의 서사는 프로그램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제작진은 화제가 될 만한 참가자를 고르고 띄우기를 시도한다. 제작진이 참가자 모두의 과거를 확인하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청자들의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제작진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만일 방송 이후 논란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마지막 5줄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서혜진 PD의 불타는 트롯맨과 최악의 대처를 했던 서혜진 PD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서혜진 PD가 최근 행보가 참 놀랍습니다. 나영석, 김태호, 서혜진, 스타 PD 3대장이라는 기사가 6월달에 올라왔어요. 상반기 예능결상. 나영석 PD는 1박 2일, 김태호 PD는 무한도전, 서혜진 PD는 아시다시피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자, 각자 KBS, MBC, TV조선의 간판 PD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PD 이야기는 다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 서혜진 PD의 불타는 트롯맨 시청률이 높았었다라고 합니다. 최고 시청률 16.6%를 기록했지만 황영웅의 리스크는 5개 T다. 하지만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서혜진 PD. 앞에 말씀드렸던 이 미스트롯 3에서 과연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줄까요? 그리고 이런 논란을 낳는 편집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저 서혜진 PD와 TV조선에 얼마나 많은 부당 대우를 느꼈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TV조선에 미스터 트롯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임영웅 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KBS에서 단독쇼를 만들어 임영웅 님과 함께 했고 마이 리틀 히어로를 함께 방송을 한 소중한 KBS지만 뮤직뱅크라는 최악의 사례가 잘못된 건 꼬집어야 하잖아요.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은 분리해서 비판하고 건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혜진 PD 역시 사실 이 행보가 우리 임영웅 님과 트롯맨들 모두에게 굉장한 부당 대우를 했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혜진 PD가 최근 굉장히 추락하고 있어요. 또 부부상담 예능 벌써 우려되는 이유라는 기사를 제가 4월 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신동엽 씨가 이렇게 한치아라는 배우와 함께 이 부부상담, 그것도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좀 나이대가 높은 분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가 진행했던 결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이런 큰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폐지 청원까지 이어졌고 결국 시청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혜진 PD의 이 새로운 이 부부 사이의 이런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예능 프로가 과연 올바를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혜진 PD가 워낙 자극적인 연출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많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서혜진 PD 쉬는 부부 1% 꼴찌 출발. 오은영 박사에게 밀리고 강호동에게 치이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쉬는 부부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죠. 왜냐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주제가. 이런 자극적인 주제로 방송을 시작했지만 결국 동시간대 방송 프로그램들보다 시청률이 굉장히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사가 연일 나와요. 이제는 1%대 뿐만이 아니라 0%대 시청률까지도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서혜진 PD표 예능 쉬는 부부가 시청률 잔혹사를 겪고 있다. 0%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MC들이 나서서 자신의 부부관계를 경험하는 등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만 시청률이 반등되지 않다라고 해요. 아무리 자극적인 이야기고 아무리 유명한 신동엽 씨를 두고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결국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혜진 PD와 미스터 트롯을 만든 TV조선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열광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달려왔고 어떻게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성공하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서사 드라마의 감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봐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서혜진 PD는 크게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가 주장하던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주제도 심지어 황영우 씨 사태와 같은 학폭 문제조차 덮어가면서 방송을 이어나갔던 그 자신만의 철학이 쉬는 부부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와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일까요? 최근에 이 서혜진 PD가 방송을 시작한 쇼킹 나이트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90년대 댄스 감상 이런 걸 완벽 재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청률이 1.7%대입니다.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서혜진 PD는 이 쇼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이 방송 프로그램은 사실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쇼킹 나이트라는 프로그램은 서혜진 PD의 MBN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둘 다 뭔가 좀 비슷하죠. 여성 출연자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둘 다 장르의 한계가 없는 대중가요 위주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 다 각각 시청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출연자들에 대한 배려 없고 프로그램의 플랫폼의 다양성이 없고 자극적인 시청률에만 집착하는 TV조선과 서혜진 PD의 몰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작인 트롯걸 재팬 글쎄요. 일본 버전이라고 합니다. 서혜진 PD가 제작을 맡았다라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는 12월 8일 방송된다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불타는 트롯맨의 그 당시 일본 방송편도 막 취소가 되고 밀리고 했었습니다. 바로 황영우 씨 사태 때문이죠.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어떤 것도 지지 않은 서혜진 PD는 아무렇지 않게 쉬는 부부라는 자극적인 부부 사이의 예능 방송과 나아가서는 쇼킹 나이트라는 뻔하디 뻔한 프로그램의 런칭, 나아가서는 불타는 트롯맨의 일본 버전의 여성 가수들이 나오는 트롯걸 재팬을 방영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 서혜진 PD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깥에서 찾을 필요 없이 앞에 있었던 이 나영석 PD는 요즘 유튜브도 대박이 나고 있죠. 프로그램도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영석 PD는 결코 자극적이고 시청률만을 위해 출연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당 대우에 휩싸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혜진 PD는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자, 두 스타 PD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의 흥망성쇠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도의 길을 걸으며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와 시청률에 집착한 자극적인 프로그램과 출연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 PD의 행보는요, 갈수록 큰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예 전체 가수 중에서 나왔는데 자, 트롯 가수도 아니고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우리 탑6 트롯맨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자면 5월달의 경우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막강한 934만 지수로 1등을 차지했고요. 쭉 내려보다 보니 11위에 이찬원님이 339만 9천 지수를 받게 됐고 쭉 내려보니 김호중 씨가 12위에 영탁님이 13위에 11위부터 13위까지
트롯맨들이 싹쓸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 나훈아님보다, 싸이보다도 높은 지수예요. 그리고 여자 가수 중에선 송가인 씨가 18위에, 그리고 21위에 정동원 군이 위치를 했고요. 24위에는 장민호 님이, 27위에는 김희재 님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5월달만 해도 어떻습니까? 1위부터 30위권 내에 이 트롯 가수들이 몇 명이 포진했느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이나 위치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야, 그야말로 이 트롯 가수들의 파워가 다시 한번 면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은 어땠을까요? 6월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2위에는 아티스트 임영님이 990만 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지수. 이것은 그 전달에 있었던 5월달보다도 높은 브랜드 평판 지수였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그 전달보다 무려 300만이나 높은 평판 지수를 달성했기에 1위로 치고 올라갔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니 9위에 이찬원님이 420만. 그 전달이었던 330만보다도 높고요. 순위조차도 11위에서 9위까지 2계단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3위에 김호중 씨. 아쉽게도 순위는 한 계단 하락했지만 지수 자체는 330만에서 360만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15위에 영탁님도 5월달 대비 브랜드 평판 지수는 260만에서 340만으로 상승을 했지만 순위 자체는 13위에서 15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이 위에 있는 순위의 가수들 중에 후속곡을 냈거나 컴백을 했거나 신곡 발표를 했을 때 또는 콘서트라던가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달의 브랜드 평판 지수의 순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쭉 내려보니 20위에 송가인 씨가 있는데 역시나 순위는 18위에서 20위로 하락했습니다만 지수 자체도 송가인 씨는 200만에서 160만으로 하락했네요. 그리고 장민호님의 경우 24위에서 21위로 상승을 했고 130만이라는 지수에서 150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5월달 대비 확실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정동원 군 같은 경우가 170만에서 120만으로 하락을 하면서 순위까지도 21위에서 27위까지 좀 아쉬운 모습을 5월달 대비 6월달에 좀 나타났다. 그리고 김희재님 같은 경우도 아쉽게도 27위에 있었던 랭크의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전체적인 가수들 중에서는 대부분 순위는 하락했지만 평판 지수가 올라갔고요. 송가인 씨 그리고 정동원 군, 김희재 님이 순위 하락과 함께 평판 지수가 떨어졌던 6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7월 달의 이 평판 지수 어땠을까요? 자, 제가 평판 지수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까지 평판 지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브랜드 성적 기준으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상을 시상하기도 하고요. 브랜드 평판 상을 주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이러한 브랜드 평판 지수를 기준으로 광고 계약이라던가 방송 출연이라던가, 근데 아무래도 광고 계약이 가장 많겠죠? 왜냐하면 이 가수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수치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7월달은 어땠을까요? 7월달은 아티스트 임영님이 다시 6월달에 뺏겼던 2위에서 1위로 최고의 탑자리를 재탈환해 옵니다. 그러면서 790만 평판 지수인데 전체적으로 평판 지수가 탑3들이 전부 다 하락했어요. 뉴진스만이 유일하게 500만에서 600만으로 상승이 됐지만 방탄소년단이나 임영웅님 모두 이렇게 평판 지수가 아쉽게도 수치적으로는 하락을 했다. 아마 방탄소년단이나 임영웅님 모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달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경우 5월달부터 해서 신곡 모래알갱이의 영향이 컸다면 7월달에는 약간 빅 이벤트는 없었죠.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자신들의 멤버였던 정국의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찬원님이 이 전달 대비 평판지수는 하락했습니다만 숫자는 떨어졌어도 순위 자체는 한 계단 오른 8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전체 트롯 가수 중에서 이찬원님이 임영웅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 씨도 수치 자체는 360만에서 300만으로 하락했지만 순위 자체가 13위에서 11위에 올라섰다. 5월, 6월, 7월 이 세 달 동안 지켜본 바 트롯 가수 중에서 탑3를 꼽는다면 1위에 임영웅, 2위에 이찬원, 3위에 김호중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탁님이 역시나 평판지수 숫자는 340만에서 260만으로 떨어졌지만 순위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15위에서 13위까지 두 계단이나 상승을 했고요. 쭉 내려보면은 송가인 씨는 똑같은 20위. 하지만 숫자, 평판지수는 160만에서 130만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장민호 님도 순위도 한 계단 떨어지고요. 평판지수 숫자도 150만에서 13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동원 군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아쉽죠. 순위가 5월 달에 하락하고 6월 달에 떨어진 지수에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김희재님의 경우 다시 차트인하면서 119만 평판지수로서 26위에 랭크됐습니다. 이것은 5월 달에 있었던 순위하고 같은 순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동원 군은 21위에서 27위로 하락하고 7월 달에는 아예 3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5월, 6월, 7월 달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전체적으로 평판 지수 숫자가 대부분 하락을 했다. 특히 7월에 와서는 대부분의 가수들이 평판 지수가 하락을 했다. 아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평판 지수라는 건 소통 지수, 미디어 지수 뭐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가수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아니면 내 가수의 이름을 단 댓글을 네이버에 또는 기사에 또는 유튜브에 또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러한 곳에 열심히 활약하는 모든 지수를 합산하는 것이 바로 이 평판 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확실히 7월 달에 많이 하락했어요. 그 이유는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 가까워지다 보니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여러 가지 일반 대중들의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참여 지수 자체가 좀 많이 하락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평판 지수가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제가 하나 전달드릴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